지난 시간에 조별 속도에 따라서 뭐 받은가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10m, 15m, 20m, 25m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각 조별로 마트 있는 마트 각도별로 마트 있죠. 자, 그거를 종합해서 이제 각 조별로 측정할 거죠. 이게 각 조별로 측정해서 그거를 저기 수업 대표가 전부 총괄해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각 데이터를 해서 평균 낸 값들을 공유를 하고요. 공유를 하고 1조가 측정한 건 마이너스 4도에서부터 뭐 플러스 4도, 그 다음에 12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종합되면 이제 우리가 양력계수, 저항계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측정된 데이터가 로 데이터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종합하면 여기는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데이터를 지금 스크랩해 왔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숙제의 과제입니다. 이제 뭐 전체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10m, 15m, 20m, 25m 4개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여기 분석하는 과제들을 지금 12m, 18m, 25m인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양력 측정한 게 어떻게 되냐면 받은 각이 마이너스 2도에서부터 2도 간격으로 44도까지 돼 있어요. 44도까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가격에 측정한 데이터 값입니다. 측정한 데이터 값. 그 다음에 18m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 여기 이제 각 조각한 거를 다 합해 놓은 겁니다. 각 조각한 거를 다 합해진 거고, 25m일 때 측정한 데이터. 물론 다른 데이터, 뭐 피칭 모멘트, 뭐 사이드 포스 전부 다 있는 거는 이제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것까지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분석하지는 않고 양력하고 저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물론 뭐 받은 값 올리면서 측정하고 내리면서 측정해서 그 평균값을 낸 거예요. 평균값을 낸 거고, 자, 그거를 이제 엑셀로 해갖고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건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양력 곡선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선양 영역하면 이제 뭐 되게 한 이 정도 선의 선양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접 입력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엑셀 파일에 직접 입력해서 그 나름대로 뭐 양식을 갖춰서 하고 매트릭 가지고 분석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항 곡선이 있어요. 저항도 마찬가지로 속도 12m, 18m, 25m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측정된 받은 각 쪼록 해서 44도까지 있고, 그때 저항 계수값이 쪼록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18m, 그 다음에 18m, 그 다음에 25m. 그러면 곡선을 그리면 여기서처럼 뭐가 좀 엉성하니 저건 뭐 보이긴 하는데, 저건 우리 그 나름대로 열심히 측정한 데이터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분석을 하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볼트로 나온 데이터예요. 볼트로. 이게 단위가 미리볼트인지 몇 볼트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배율 조정하는 데를 각 계측기마다 틀리게 이게 저항하고 양력의 계측기마다 틀리게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냥 볼트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환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캐리브레이션 데이터에서 곡선을 찾아놓은 앞에 개수들이 있죠. 개수들을 이제 메모해 놨다가 엑셀 파일 가지고 그 옆에 곱하기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이제 세 장비가 바로 필요하진 않지만 3차원적으로 분석하려면 이제 세 장비가 필요해요. 세 장비는 에스펙트 레이션 해서 S분의 B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코드 랭스분의 B. 스팬은 아까 첫 시간에 그 모델에서 600mm 돼 있었잖아요. 코드 랭스는 250이고
A분의 B가 아니고 C분의 C분의 B인데 열심히 수정했는데도 틀려지네요. 그럼 2.4고 그 다음에 면적은 두 개 곱해서 0.15m 제곱. 우리 이제 여기 길이 할 때는 미리로 그냥 썼는데 뭐 면적하고 그럴 때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잘못했다가 저거 곱해갖고 썼다가는 뒤에 가서 엉터리 되니까 SI 유닛으로 통일할 연구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합이 필요하지. 동합이 필요하고 TP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서 뭐 압력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 비 오는 날 뭐 저기압일 때 뭐 950 뭐 파스칼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부 SI 단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 PSI라고 1013이 아니고 그 표준대기가 아니고 1000 PSI라고 우리 실험하는 날이 그렇다고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300도 K다. 그 다음에 그 연력극 상수 R은 SI 단에서 287.04예요. 이걸 뭐 로를 여러분이 계산해야지. 컴퓨터로 뭐 캘큘레이터로 계산, 엑셀로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Q 다이나믹 프레셔 0.5의 로 V 제곱. V는 아까 12m, 18m, 25m 세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까 측정된 볼트를 가지고 이제 양력계수, 저항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 양력계수 그러면 캐리브레이션 할 때 우리 볼트 측정, CL 볼트 측정한 거하고 LCL에서 계수가 그 매트립을 할 때 P라고 우리가 변수를 썼던 것 같아요. P1, P2. 이 앞에치에서 먼저 계수가 나옵니다. 1차식으로 했었고, 나온 계수를 어디 쓰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측정했던 볼트에다가 엑셀 파일에 옆에다가 이제 양력으로 표시를 해야지. 그러면 함수 관계 쪼르륵 해서 리스트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양력을 계산하고 양력을 계산한 후에 양력을 여기까지 통합 아까 계산해놨죠. 거기다가 면적으로 나눠주면 CL 우리가 원하는 CL 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력 계수를 구하고 저항계수는 우리가 저항 캐리브레이션을 두 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2차 방정식을 써도 되고 2차 방정식을 쓰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원래는 거기에 저기 리니어하게 변해야 되는데 중간에 꺾어져서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하중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선형 계수 해갖고 이 계수를 이제 여기 매트립에서 한 P1, P2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P1, P2를 별도로 그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그 엑셀에서 작업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거기서 카피에다가 쓰면 되죠. 숫자를 옮겨서 해서 거기서 구했던 A 값, 이 값을 방금 위에 측정됐던 볼트 값 옆에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각각 구간 1, 2에 쓰는 식이 돼요. 그러면 저항값이 나오죠. 저항값이 나오고 그 옆에 또 한 줄은 여기에 동합 나누기 면적해서 해주면 CD를 구한다 이거죠. CD를 구했어요. 무사히. CD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서처럼 이제 이런 표가 되겠죠. 이런 표 받음각, 12m일 때, 볼트로 나온 거를 리프트로 환산을 해줬고, 그러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그 커브,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캐리브레이션에서 한 그 곡선의 기울기 똑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CL은 당연히 저기 통합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1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해서 저항의 볼트고 여기 CD 값이 이렇게 된다.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좀 그림이 좀 엉성하죠. 여기 저기 받음각이 이렇게 적은데 여기가 떨어지면 안 되고 0일 때 0 가능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여기 정도 되면 이제 박리가 돼서 이제 떨어지니까 뒤쪽은 이제 어스테디 유동 비슷하게 돼서 이럴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또 여기 가서 저항곡선에 보면 여기 가서
한 포인트 뚝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또 수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빼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자관 두 개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프랩, 아까 0012고 프랩이 없으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여기 0에서 출발하고 0이 0인 자리가 아니고 어떤 저기 점성 저항이 있는 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커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18m일 때 정확하게 이제 측정된 값은 이제 그 게이지에 나온 거는 이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뭐 써도 되고 18을 써도 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앵그로 버티기 따라서 볼트 계산하고 저기 캐리브레이션 데이터 가지고 리프트 계산하고 CL 계산하고 또 드랙에 대해서 볼트 계산하고 CD 계산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 여기도 항상 이 포인트가 항상 문제가 돼요.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여기 측정할 때 이 속도가 틀려져서 다시 또 바둑값 조정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가게에 항상 잘못된 뭐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저기 크리 갈 때 이게 거기가 넘어가는 자리가 뭐 이상이 있든지 해서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는 25m일 때, 25m일 때 파동각에 따라서 쪼르륵 돼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양력에 대한 볼트 값 그래서 양력 값을 계산했고 뭐 양력 값이 계산된 게 뉴턴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미리볼트인지 몇 볼트인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거는 우리 캐리브레이션 데이터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저울추 다른 그대로죠. 그러니까 뉴턴 그러면 이게 지금 그 75 뉴턴이면 7.5kg에 해당하죠. 뉴턴이니까 9.8로 나눠줘야 이제 킬로그램이 되죠. 그러니까 뭐 한 77kg 정도 힘 받는다. 우리가 근데 캐리브레이션 할 때는 거의 그냥 30kg까지 했잖아요. 40kg까지였나요? 그 다음에 저항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저항 이렇게 해서 가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뭐 전부 뉴턴이 30뉴턴 그러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 캐리브레이션 커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형 영역으로 그냥 그 영역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은각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자리를 다시 또 측정을 해서 재측정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뭐 측정해가지고 뭐한 번만 측정해서 그랬잖아요. 올라가면서 한 번 하고 내려가면서 한 번 했는데 받은각 설정할 때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받은각 설정하는 그 크릭한 자리에. 그래서 양력 극성과 양력 계수로 전부 환산이 됐죠. 환산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제 뭐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실험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해서 이제 그 이론치하고 그냥 계수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그림을 그려서 이론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론치는 기울기가 그 라디안으로서 2파이 퍼 라디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그거 항공역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양력하고 저항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 스팬 에피션시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3차원 날개에 대한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 값에 대해서 공부를 그 항공역학 시간에 이제 저 후반부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항공기 개론 시간에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해서 자관 우리가 2차원 날개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지금 우리 실험하고 있는 게 이쪽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트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2차원 날개라는 거는 세 장비가 인피니트인 거예요. 세 장비가 인피니트. 에스펙트 레이셔가 아까 C분의 B 했잖아요. C분의 B. 코드 랭스분의 B하고 그러면은 저 B가 인피니트란 가정하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파이나트이기 때문에 이 팁에서 팁 볼텍스가 이렇게 생겨요. 팁 볼텍스가. 팁 볼텍스에 의해서 이제 3차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3차원 효과가 나타나는데 3차원 효과를 표현해 주는 게 또
뭐 3차원 효과 또는 FL 형상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이 값. 거기 이제 이 값은 3차원 효과뿐만 아니라 여기 엘립틱일 때는 이 값은 있고로 이 값은 그냥 1이에요. 이 값은 1이 가장 저항이 적은.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1보다 큰 값을 갖자. 1보다 큰 값을 갖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1보다 큰 게 아니라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여기 이 값이 1보다 크고 이 값은 1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CD 값이 더 커져요. 그래서 엘립틱 형상으로 하면 가장 적은 저항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스팬 효율 계수, 이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식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쪽 앞에 계수고 CL의 제곱이잖아요. CL의 제곱. 이것도 우리가 그 폴리피트에서 하듯이 매트랩에서 우리 리스트 스퀘어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선행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선행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이 양력계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영역에 대해서 양력계수와 저항계수 관계로부터 2차 방정식의 근사식을 구한다. 이번에는 받은 각이 알파가 여기 x축인 게 아니고 받은 각이 아까는 양력계수일 때는 알파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CL이 되는 거예요. CL 값에 대해서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2차 방정식. 그래서 그 x축을 이제 엑셀 파일을 가지고 다시 재정리를 해서 매트랩에 넣어서 폴리피트 함수 사용하는 거겠죠. 폴리피트 함수를 사용할 때 CL 값이 x축이 되는 거예요. CL 값이 x축. 그러면 제일 위에 고차식을 2차로 폴리피트 함수를 쓰니까 첫 번째 나온 값이 이 값이 이 계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값이 이 계수에 해당한다. 이 값이 이 계수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2는 네 거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2를 구하려니까 이렇게 뭐 에스펙트 레이셔에다가 파이 있고 에스펙트 레이셔 아까 2.4였던 거에 2.4 있고 P1 해주면 이 값을 구하게 된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양력 곡선을 보니까 양력 계수가 떨어지는 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사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데이터를 사용하거든요. 여기까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갑자기 떨어지는 포인트는 뭐 아까 받음각 알파로 할 때는 뭐 양쪽 다 이렇게 에러가 있어도 되는데 저 CL을 X축으로 할 때는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왔다가 또 이렇게 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이라 그러죠. X축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기는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빼고 박리가 일어나기 직전 전까지만 사용한다. 빼고 자, CL의 X 함수 관계로 독립변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타닥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속도 12m, 18m, 25m에 대해서 각각 이 값을 구하면 틀리겠죠. 어차피 실험치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낸다.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이제 엑셀 파일로 CL, CD 정리하고 CL 파트하고 CD 파트를 다시 또 매트랩에 가지고 가서 각각 2차 방정식으로 해서 첫 번째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첫 번째 개수를 구한다. 이걸 전부 제가 또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숙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듣고 반복해서 듣고 직접 해서 엑셀 파일 그 다음에 매트랩 파일 이거를 스크린 뭐 보고서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스크린 캡처해서 다 해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입각 계산할 때 조금 전에 그 데이터 들어간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주는 로우 데이터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방금 2 구할 때는 여기 뚝 떨어진 이 점 이런 데는
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이런 데는 여기 선형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 지워놨어요. 여기 6번째 포인트고 12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 받은 가격이 18도 되는 자리는 벌써 이제 세퍼레이션 돼 있는 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뭐 갈빛 쳐지는데 쭉 빼고 나머지 데이터만 가지고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 이 데이터 빠지고 이 데이터 빠지고 뒤쪽 빠지고 당연히 이쪽도 이것도 빠지고 뭐 이렇게 빠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18m일 때 18m도 전부 같은 위치예요. 보면은 여기 뭐 받은 각 6도일 때 빼고 12도일 때 빼고 나머지 18도 이상 쪼르륵 빼고 이 값을 또 구한다. 또 마찬가지로 25m일 때 6도 빼고 12도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처음에 준 로 데이터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CLCD 구해서 다시 이 값 구할 때는 그 파일을 다시 여기 작업을 해야죠. 다 지우는 작업 쭈르륵 해서 여기도 쭉 지우는 거죠. 이 아래로 다 지워서 그걸로 이 값을 3개를 구한다 이거죠. 3개를 구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 3개를 구해서 이제 자, 이 커브를 이제 저 2차 방정식까지 여기 P2 당연히 여기 거의 0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오는데 거기도 아예 지워버리고 3개 데이터를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하면 이런 커브가 돼요. 여기는 지금 뭐 지금 책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X축 이렇게 바꿔서 그림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 반대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X축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마크 앞에 여기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성격은 틀려요.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한 라인이에요. 중간에 있는 한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크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 방정식으로 아까 여기 P2에 해당하고 이게 P3에 해당한 겁니다. 여기 P3에 해당하고 P3 2차 방정식으로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P1에 해당하는 값이고 여기가 P1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래서 이 커브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 커브를 한번 그려보는 거고 이걸 또 그 리스트 스케에서 폴리피트를 쓸 때 CL 대신에 같은 데이터셋이에요. 이쪽을 X축을 CL 제곱으로 표시하면 제곱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리니어한 커브가 돼요. 리니어한 커브. 1차 여기를 X축을 CL 제곱으로 해뒀으니까 리니어한 커브 되고 그 기울기가 아까 말하는 이 값이 돼요. 이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CL 제곱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CL로 돼 있던 값을 CL 제곱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폴리피트 함수를 써서 이 개수를 찾아내도 된다 이거죠. 그럼 어차피 이때는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P2가 되겠죠. 이게 P2가 되는 거죠. 뭐 어차피 P1이구만요. 첫 번째 앞에서부터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가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P2가 되는 거죠. 이 항은 아예 안 나타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한다. 오늘 수업은 그 주어진 데이터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했을 때 그 측정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로 데이터라 그러잖아요. 로 데이터 볼트로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CLCD 값을 구하는 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스팬 효율 계수, 이 사각형에 대한 스팬 효율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스팬 효율 계수는 1보다 항상 작도록 되어 있고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뭐 작업 뭐 대부분 0.85에서 뭐 0.95 뭐 그 정도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엑셀과 그 다음에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 값까지 구하는 거. 물론 이 식이나 이런 것들은 항공역학 시간에 학기말 다 돼갖고 배웁니다. 배우죠. 뭐 우리는 뭐 실험이니까 그렇다고 항공역학 다 끝나고 나서 실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그냥 전부 뭐 이 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2차 문제고 이 결과식 또는 결과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뭐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이 섹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에는 뭐를 이렇게 얘기냐면
주로 나사에서 한 여러 가지 실험들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발사체 단기 강좌라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는 발사체에 관한 단기 강좌 하면은 발사체 시스템 설계나 그다음에 구조 설계, 제어 설계, 추진기관 설계, 그다음에 비행 궤도 설계,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공기역학 설계도 또 그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한 시간 동안 했는데 그 가운데 앞쪽에 이론적인 거나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파트 말고 나사에서 주로 실험하는 파트,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간략하게 앞쪽에 발사체 공력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CLCD 또는 형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계획인데 2차 시에는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해서 새로 녹음을 다 그때 하던 상황에서 새로 녹음을 다 해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